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서피스, 곡면 모델링 위주로 해서 도면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은 여기 있는 솔리드, 여기 있는 명령은 오늘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서피스 툴바에서 여기 있는 명령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기본 골격 뼈대부터 작업을 먼저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형의 전체 사이즈는 가로 50, 세로 50, 그 다음에 두께 25T예요. 자, 그러면 요거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원점은 여기로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서 새로 시작을 했고요. 사각형 그리기. 자, 먼저 너비 값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도 50. 엔터. 자, 중심점은 해제하고요. 그래서 좌측 하단 기준으로 해서 위치는 원점에다가 그리겠습니다. 도형의 굵기를 좀 잘 보이게끔 굵기를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가 25T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을 해서 복사, 카피를 하겠습니다. 복사. 자, 그러면 이동 툴바에서 이동의 평행 이동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으로 선택하거나 또는 윈도우로 해서 사각형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완료 엔터. 자, 그러면 자, 작업 방법에 이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이동 복사 연결을 하는데요. 오늘 연결하기 전에 요거에서 이동 복사 연결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Z축으로 두께가 25T예요.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법에 델타 Z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25로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요. 자, 작업 방법에 이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Z0에 있는 도형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5 위치로 이동이 됐어요. 근데 작업 방법에 복사를 하면요. 원본 Z0에 그대로 있고요. 4번에서 Z-25 위치에서 카피,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이라고 있는데요. 연결은 원본 도형의 끝점. 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원본과 사본에서 복사가 되고 원본의 끝점, 사본의 끝점, 연결선이 이어지고요. 원본의 끝점, 사본의 끝점, 연결선이 이어지고 여기서 원본의 끝점, 사본의 끝점, 연결선. 그래서 도형의 끝점, 모든 끝점이 원본과 사본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먼저 카피가 되고 원본과 사본의 끝점끼리 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확인. 자, 화면을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선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 와이어프레임 형태입니다. 자, 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평면에다가 요거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R값 45, 그 다음에 평면에다가 여기 있는 직선, 여기 R값 15가 있어요.
자, 색상을 요거는 좀 다르게 구분할게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색상은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 평면은 평면이고요. Z는 제로고 2D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R45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요게 끝에서부터 5mm 떨어져 있고요. 요게 앞에서는 얼만큼 있냐면 우측면에 보니까 동일하게 5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5mm 떨어진 위치, 여기서부터 5mm 떨어진 위치에 그래서 두 점의 R값 45. 자, 보조선을 그려놓고 작업하면 좀 수월을 한데요. 일단은 보조선을 먼저 살펴보고 보조선 없이 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조선 그리겠습니다. 자, 이동 툴바에서 옵셋을 할 거고요. 먼저 작업 모드는 복사로 한 다음에 그리고 그립값에 5mm. 자, 대상 도형을 선택하고 위치 안쪽으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대상 도형 선택해서 안쪽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끝점의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 값도 알고요. 자, 원호 그리기에 2점호 그리기. 자, 먼저 원호의 반지름 4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양 끝점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경우의 수 4개 중에 하나 남길 원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조선을 그려놓고 원호를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Z 실행 취소한 다음에 지금 그래서 컨트롤 Z 실행 취소한 다음에 자, 그러면 원호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보조선 없이 할게요. 명령은 2점호 그리기. 자, 먼저 반지름은 45 입력하고 엔터. 자, 첫 번째 점은 이 끝점에서부터 5mm 떨어져 있는 정분 좌표를 이용할 거예요. 정분 좌표. 자, 그러면 먼저 자, 객체선의 포인트에서 정분점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알고 있는 기준점을 선택을 하라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델타값 X축으로 5mm 떨어져 있고요. 콤마 Y축으로는 같은 선상의 제로 엔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5mm 떨어진 첫 번째 정분점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 정분점은 여기서부터 5mm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정분점을 실행하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알고 있는 점. 기준점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정분 좌표 또는 극좌표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 극좌표는 거리 각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델타 값의 X는 0, Y는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쪽 플러스 방향으로 5, 0,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남길 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자, 이럴 땐 보조선 없을 때는 정분점을 활용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니다. 그냥 입체 상태에서 그냥 작업할게요. 평면으로 하려다가 입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직선 구간, 이게 직선 구간, 그 다음에 이게 필렛, R값 15가 필요하면 되면 돼요. 자, 요거는 그냥 여기 있는 선을 옵셋, 여기 있는 선 옵셋을 하는 게 빠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의 위치는 요게 자, 이 끝에서부터
요게 위치가 되고요. R 값이 여기 보면 5R입니다. 그러면 지름으로 하면 10이고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는 이 선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5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동의 옵셋 거리값에 15를 입력하고요. 엔터. 먼저 대상 도형을 선택하고요. 위치. 사각형 안쪽에 오른쪽 부분에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도면을 볼게요. 참고로 여기의 위치는, 자, 여기서부터는 먼저 5. R 값이 12.5예요. 그러면 직경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직경으로 하면 2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5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30 떨어져 있어요. 자, 거리 값에 30을 입력하고 엔터. 아이고야, 이거. 아까 다시 15하고 엔터 한 다음에 적용을 안 눌렀어요, 아까. 적용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30 입력하고 엔터하고 대상 도형 선택해서 위치 정의, 그리고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과 선이 만나는 요 사이에 필렛을 하면 돼요. R 값이 15였어요. 그래서 R 값 15. 자, 그러면 필렛 요소에 들어가서 먼저 반지름에 1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도형 직선 두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을 했을 때 기존 도형은 그래서 원본이 노란색이니까 카피도 원본의 속성을 따라가요. 자, 요게 두 개의 직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변경을 할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먼저 도형을 미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변경될 컬러가 정의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도면에서 보면 자, 요거 형상을 모델링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 요 도형과 도형 사이에 요게 트리밍, 참고로 요게도 선을 트리밍을 하면 돼요. 자,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누기 치우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질 부분을 선택하고요. 여기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면에는 이렇게 R12.5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좀 다르게 가져갈게요. 그린색. 자, 여기서 원호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우측면으로 놔두고요. 자, 작업 평면은 우측면. 자, 여기 위치는 Z 글씨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50이 측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두 점의 위치 알고요. 반지름 12.5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원호의 2.5 그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R값 12.5 엔터, 그리고 양 끝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남길 거 아래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도 여기를 원호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반대편에는 R값이 5R이고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지금 현재 우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작업평면 여기에 그릴 거는 정면으로 바꿔야 되고요. 작업평면 정면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Z값은 여기 있는 Z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끝에다가 위치 지정하면요. 마이너스 50으로 자동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 5를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양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남길 거 아래쪽에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피스를 하나씩 입혀 볼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거는요. 바닥에 있는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곡면을 채울 거예요. 명령은 평면 외곽. 에서 평면 외곽 곡면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현재 자동 체인입니다. 중간에 분기점이 있어도요. 첫 번째 도형 화살표 방향 기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서 사각형 바닥을 선택을 한 다음에 체인 종료 끝을 굳이 안 눌러도 바로 확인해도 됩니다. 끝 누르고 확인할게요. 그러면 바닥에다가 적용. 먼저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다가 정면에 체인에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체인 종료 끝을 굳이 안 누르고 바로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적용.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자, 이번엔 우측면.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 우측에서 봤을 땐 옆으로 가고요. 원호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고 내려오고 출발점 위치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자, 옆면을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계속 중간에 분기점이 있어서 일일이 클릭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전체 외곽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적용. 그 다음에 화면을 쭉 돌려가면서 자, 여기에도 순서대로 잘 맞춰서 체인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바닥면 작업했고요. 옆면을 하나씩, 면 하나씩 잡으면서 체인으로 전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위쪽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피스 색상을 조금 바꿔볼게요. 와이어프렘의 곡면 색상을 지금 이 컬러가 136번인데요. 조금 밝은 색 계열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일단은 상단 기준으로 해서 요게 중간에 여기 홈 골짜기를 빼고요. 여기 있는 골짜기를 빼고 위쪽 부분만 Z0 이쪽 부분을 해서 체인으로 화살표 방향 기준에서 따라가면서 옆에 전체 외곽 잡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적용. 그 맞은편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고요.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은 해서 OK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는 평면 외곽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 외곽은 지금 바닥면, 그 다음에 척벽, 그 다음 윗면 두 군데. 요 사이 골짜기는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골짜기는 요거 이제 다른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거는요, 그래서 수익 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곡면 수입. 자, 여기 보면 수익 곡면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여기는 수익 곡면을 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단면 형상은 우측면에 있는 여기 있는 초록색 원호 요것만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먼저 왼쪽에 있는 R45와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직선 원호 직선으로 있는 경로. 자, 그러면 수익 곡면에서 요게 기본 커브가 두 개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해서 수입을 하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건 처음 써보는 명령인데요. 그러면 곡면 수입에 들어가서 먼저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초록색 원호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 방법의 싱글 단일로 해놓고요. 자, 참고로 원호를 선택을 할 때 어디를 클릭하냐면요. 참고로 이걸 첫 번째 경로로 하겠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직선 원호 여기 있는 직선 구간을 얘를 첫 번째 경로로 하겠다 하면 참고로 여기를 첫 번째 경로로 할 때는 클릭할 위치를 여기를 잡아주면 되고요. 나는 여기를 첫 번째 경로로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출발점이 초록색이 출발이에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자, 출발점이랑 가까운 부분이 첫 번째 경로가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세로 방향 윤곽 2를 잡으라 했는데요. 단면 형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확인. 자, 가로 방향 윤곽이 경로예요. 첫 번째 경로가 요건데요. 제가 단일로 해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윤곽 2를 선택을 하라는데요. 참고로 지금 현재 옵션에 보면 이렇게 평행 이동, 그 다음에 회전 이동은 요거는 경로가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 경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레일을 따라가기에는 이 부분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는 요게 직선, 원호, 직선 이 보라색은요 분기점이 없어요. 요 사이에는. 그래서 여기는 체인으로 해서 직선 구간을 마우스로 클릭할 때 주의할 점은 바닥에 클릭이 안 되게끔 살짝 화면을 돌려놓고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체인 종료 끝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 골짜기를 이렇게 수익 곡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모델링 작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 수익 보니까 또 쏘셨네요.